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증거물의 DNA가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증거물의 DNA가 이춘재의 것으로 드러나며 33년 만에 진범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런 DNA 대조 기법을 활용해 베일에 가렸던 성폭력 사범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짧게는 12년 전부터 길게는 23년 전에 벌어진 중대 성폭력 사건입니다. 2010년 이른바 DNA법이 시행된 이후 검경은 범인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의 DNA와 대조 분석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기법으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또 다른 범행을 파헤쳐 출소를 막은 검찰이 경찰과 협력해 미제로 남은 신원 미상의 DNA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잊혀질 뻔한 미제 사건의 범인을 여러 명 밝혀낸 겁니다. 이 가운데 다른 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거나 재판 중인 7명은 추가로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경은 죄질이 중한 특수 강도 강간범의 출소가 임박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54살 백성기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 경사가 차고 있던 권총과 실탄 4발도 사라졌습니다. 21년 전 경찰관이 살해된 금암 미 파출소입니다. 당시 범인은 파출소 뒷문으로 침입해 혼자 근무하던 백 경사를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인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살해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출소가 범인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도 많이 안 살았고 유동인구들 많이 없었는데 경찰은 21년 만에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2인조 중 한 명인 이정학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건 지난 2월 경찰이 제보 편지를 받고부터입니다. 제보자는 이정학과 함께 은행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승만이었습니다. 사라진 권총도 울산의 한 여관에서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영장 읽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이정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범행 방법 또 범죄 현장의 상황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정학은 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백경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이정학을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두 남성이 골목을 뛰어가더니 준비해둔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16년 전인 2007년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명의 강도입니다. 이들은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한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계속 저항하자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이곳 고속도로 교각 밑에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들이 기사에게 훔친 돈은 고작 6만 원. 형사 32명이 6개월 동안 이들이 타고 간 승용차와 같은 차 17만 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총력을 쏟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묻혀있던 사건은 2016년 중요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져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이들이 피해자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에 남은 지문. 이들이 도주한 차의 차량 설명서가 불쏘시개였는데 뒤늦게 거기에 남은 전 차주의 지문을 확인하면서 역추적 끝에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한 겁니다. 사건 관련성이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 대로 재압축하여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400여 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난 1월과 2월 잇따라 주거지에서 체포된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주범으로 알려진 한 명은 공범의 자백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2001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대전에서 일단 차량 절취 사고가 있었어요. 10월 14일경이었는데요.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괴한들이 탈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15일 0시쯤에
바로 은행 강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이 절도범들이 이 절도 차량으로 들이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총기를 탈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범죄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12월 1일까지 이어져서 다시 기존의 차량을 버리고 12월 1일 날 시동글리트에 세워져 있던 또 다른 차량을 절도를 한 겁니다. 수정건대 아마 전에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되니까 또 다른 차량을 절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했냐. 12월 21일 오전에 대전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왜냐? 현금 수송 차량을 겨냥을 했고요. 이 직원 3명이 이거 차량을 몰고 있었는데 위협을 해서 3억 원을 빼앗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 출납 과장을 맡고 있던 김모 씨에게 실탄 4발을 발사해서 이 김모 씨가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 괴한들이 사건 직후 300m 떨어진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받고 달아나는데요. 이 사건 시점이 바로 2001년이었습니다. 세상에. 21년 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무슨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권총을 쏘았는데 그때 당시 범인을 못 잡았다고요, 홍종상 기자님? 그렇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경찰이 정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목격자라든가 전과자 5,321명을 면담하고 조사했고요. 네. 그리고 차량도 9,276대를 조사했고 이게 지금 당시 영상이네, 현장이. 아하, 네. 통신 기록도 18만 2,378건을 조사했어요. 네. 그리고 탐문 순사 한 곳만 해도 2만 9,260곳을 탐문 수사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경찰들이 발견했던 건 뒤늦게 발견된 그 범죄 차량, 범행 차량에서 손수건과 마스크 이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하. 이듬해 어떤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용의자 3명을 검거하기도 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아하. 무려 21년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탐문, 뭐 엄청난 자료조사. 근데 왜 이렇게 당시에는 범인을 검거하기가 어려웠던 겁니까, 배종찬 소장님? 없었던 거예요. 없어. 이 범인들의 흔적을 쫓아갈 만한 게 물질 없는, 같은 거, 없는 구체적인 거예요. 거. 이때는 2001년이에요. 네. 첫 번째, 얼굴이라도 알아봐야 몽타주라도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소용이 없는 게 복면을 썼어. 세상에. 복면이에요.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복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뭔가 CCTV라도 있으면 범인의 약간 좀 윤곽이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CCTV도 없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그 주변에서 전화 통화라도 했다 그러면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전화로 서로 범인들 사이에 뭔가 모의를 하고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찾아낼 수도 있는 건데 네. 통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구예요. 네. 신원도 알 수가 없어. CCTV도 없어. 또 차량도 블랙박스도 없군요. 그러니까요. 또 통신도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치밀했다. 네. 정말 용의 주도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범행 후에 대전을 벗어나서 그 용의선상에 전혀 오를 만한 그런 단서를 안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CCTV 설치도 없고 유전자 분석 기술이라든지 수사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항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검거를 못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2017년에 국가수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인데요. 과학수사의 발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증거품으로 그 당시에 마스크와 손수건이 남아있긴 했었거든요. 현장에?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DNA를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7년 이후에는 아주 극소량이지만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해서 DNA를 채취할 수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이 DNA랑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2년 전에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했던 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와 이 마스크 손수건에 있었던 유전자가 일치한다라는 국가수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에 이것을 결과를 넘겨받았고요. 네. 넘겨받은 경찰도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게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습니까? 더군다나 담배 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15,000명에 대해서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5년간 끈질기게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마침내 지난 3월에 이 유전자의 주인을 찾아낸 겁니다. 21년 전에 범행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이가 앳돼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두 인간 같지도 않은 철면피들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인정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범죄 여부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은행 현금을 탈취하려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대체 누굽니까, 김수영 교수님?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고 범행 당시에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은행 주변에서 날치기를 하면서 살아갔는데 우연히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서는 권총을 억지로 이제 뺏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차량을 훔쳐서 이 현금 수송 차량을 우리가 훔치자라는 계획까지 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범행의 수위가 높아졌던 건데요. 네. 이 경찰 조사에서 이정학이라는 인물이 자기는 권총하고 차량을 훔치기만 했을 뿐 실제로 총을 쏜 것은 이승만이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 이승만이라는 자가 결국 그 권총을 바다에 버렸다더라 이런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승만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정말 영화보다도 더 정말 소름 끼치는 잔인한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차를 가지고 운전해 다니면서 날치기라든지 추가 범행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권총을 차고 도보 순찰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냥 그 즉흥적으로 범행에 제의해서 은행 강도를 위해서 계획하고 예, 그런 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정학은 체포 당시부터도 좀 권고도 순순히 응했고 많이 체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히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하다. 유족하고 피해자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범 이승만은 좀 범행에 대해서 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두 사람을 이름만 공개한 게 아니라 얼굴까지도 공개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경찰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건데요. 아하. 제명이 강도살인죄죠. 이 두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만, 이정학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인데요. 네. 일단 강도살인의 중대한 범죄, 잔인한 범죄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 DNA가 확보되어 있고 아하. 일부 공범의 자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무죄도 명확한 사건입니다. 네. 더군다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두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된 상황입니다. 보세요. 당시에 이 장면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대전경찰청, 하여튼 경찰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탐문을 많이 했겠어요. 보세요. 사건 당시 몽타주와 실제 지금 사진을 보세요.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로 탐문 수사를 엄청나게 벌여서 목격자 또는 이 주변 사람을 진술들 통해서 몽타주를 작성한 게 거의 들이말했어요. 실제 사진과. 그만큼 경찰이 정말 집념으로 이번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당시 대전국민은행 현금 수송 차량에서 현금 3억을 훔쳤어요. 그리고 이정학 얘기로는 당시에 범행을 주도한 건 이승만이다. 당시 총을 쏜 건 이승만이라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글쎄요, 자기가 더 무시무시한 범죄에 더 기여도가 컸다고
자평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훔친 3억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승만이 2억 1천만 원을 가져가고 이정학한테는 9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소장님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완전 범죄에 가까운 이 범죄를 정말 저 두 사람만의 힘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을까요? 합리적으로 믿기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범행이 벌어진 기간도 꽤 긴 편이었고, 왜냐하면은 경찰관을 공격을 했죠. 그게 우연일까요? 경찰관을 우연히 공격합니까? 그 다음에 차량을 여러 대 탈취하는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저기 빈 차 같아. 이게 탈취가 됩니까? 다 망도 봐야 되고 서로 협조도 해야 되고 이게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수사는 더 돼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도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경찰을 공격해서 권총을 탈취하죠. 차량을 추가 절도하죠. 상당히 계획적이고 용의 주도하죠. 또 장기 도피를 한다. 이게 한두 사람 가지고 될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취한 돈은 피해자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분실했다고 하고 일부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남은 구속 기간 그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 공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피의자들의 여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찾지 못한 권총의 행방 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남성이 포송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인 52살 이승만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승만과 51살 이정학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에 앞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권총을 빼앗았는데 2달 뒤 이 총으로 은행 직원을 쏴 숨지게 하고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발견된 범행 차량에서 마스크와 손수건을 확보했을 뿐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제보를 통해 용의자 3명을 검거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이 2017년 국가수로부터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유전자 증폭 기술로 마스크와 손수건에 남아있던 극소량의 DNA를 채취했는데 2년 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출입했던 15,000여 명의 DNA를 대조한 끝에 5년 만에 이정학과 이승만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정학은 공범을 인정하면서도 권총을 사용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승만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한 2억 1천만 원과 한 9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분실했다고 하고,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자와 함께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